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의 3대 천운이라고 하는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한국이 예전에 일어났던 이 세 가지 큰일을 껴안고 갔다면 지금쯤 한국은 그야말로 요단강 1등석 티켓을 끊고 저 멀리 사라졌더라는 내용인데, 국내 네티즌들은 어떻게 이걸 다 피했냐며 한국이 진짜 천운이었다라며 대단하다고 감탄을 연발하고 있는 중이죠. 첫 번째는 두산중공업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 실패한 것은 정말 한국의 천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산그룹 측이 2006년에 글로벌 중공업 업체로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에 위치한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소 설비업체 웨스팅하우스 매각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이 당시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두산 측은 난리가 났죠. 글로벌 원전 설비업체로 도약하려면 웨이팅하우스 매각에 성공했어야 했는데 틀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같이 입찰에 참여했던 일본 도시바 기업 측이 우선 협상자에 선정됩니다. 한숨이 나오는 거죠. 일본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측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측도 역시나 참여를 했는데, 도시바가 스바네가 먹는다라며 인수 가격을 당초 예상액 25억 달러가 아닌 약 2배 50억 달러의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어요. 두산 측은 원자력 시설의 해외 유출을 꺼리는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서 미국 업체들과 컨소시엄 구성까지 하며 공을 들였는데 허탈감이 넘치다 못해 좌절감을 맛봤고, 도시바는 스바 역시나 한국 기업은 일본에게 안 된다며 두산이 산으로 갔다며 도시바 측 및 일본 언론들은 박수를 치며 이 기쁨을 대서특필합니다. 두산중공업이 웨스팅하우스 인수에 나섰던 이유는 딱 하나, 원자력 발전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이 꼭 있어야 했고, 없으면 주 계약자 자체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 계약자가 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인수 실패를 한 두산 측은 많이 쓰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수에 실패했지만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이다라며 아쉽게 털고 일어났는데, 이게 웬걸? 하늘이 노여워하셨는지 인수할 땐 하더라도 조만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지진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라며 2011년에 거하게 내려주시는 바람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던 도시바 측은 큰 손실을 입고 한순간에 그룹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당시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모두 뒤집어지고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발주 회사들 간의 소송전 등등, 그동안 도시바를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홈페이지에 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당시 만약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면 그동안 두산중공업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 홈페이지에 띄워야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진흙탕도 피하고 똥도 피했는데 이걸 못 피했네 라며 길바닥에 들어 누울 뻔한 것을 일본 도시바 측이 인수 가격의 2배인 50억 달러를 쏟아부어 두산중공업을 살려주었습니다. 도시바 측에게 감사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것이 한국의 첫 번째 천운이었다고 네티즌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산업은행이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실패한 것은 정말 한국의 두 번째 천운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한국 자본시장이 그야말로 믹서기에 갈리다 못해 공중분해 될 뻔했었는데 운이 좋게 피해 갔다는 것이죠. 리먼 브라더스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에 이어 뉴욕 월스트리트의 4위 투자은행이었죠. 그런데 모기지 전문 헤지 펀드로 변신하겠다는 포부로 모기지 채권 및 파생 상품을 사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빚더미 위에 거품으로 자산을 형성하게 됐고,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채권에 타격이 들어오니 등급도 떨어지고 한순간에 힘들어져서 신주 발행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돈을 빌려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측은 한국의 산업은행에 매각 의사를 보이죠. 이 당시 산업은행 총재는 리먼 브라더스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측이 무리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산업은행은 자금 조달 어려움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재는 큰 고민 끝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눈물을 머금고 인수를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산업은행이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후 정확히 5일 만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발을 담글 뻔했다는 의미이죠. 이 당시 만약 산업은행 측이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했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요즘도 가끔 회자되고 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 달 뻔했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한국 80% 땡처리할 뻔했답니다. 이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파산이었습니다. 자산 규모만 6천억 달러였죠. 이 상황은 미국 금융시장까지 엄청나게 흔들었고, 여러 투자자들은 넋이 나갔고, 예금자들은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빼느라 정신없었고, 미국 금융시장은 뒤엎어집니다. 이것이 한국이 맞이했던 두 번째 천운이라고 말하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골판지의 우수성이 전세계에 크게 알려졌던 2020 도쿄올림픽입니다. 전세계적인 그때 그 상황으로 실제로는 2021년 7월에 개최됐었죠. 2020년 올림픽 개최를 유치하기 위해 이 당시 부산이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본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부산 측은 한동안 유치를 못했다는 큰 실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부산시 및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과 국제적인 인지도 상승에 큰 기회였는데 놓쳐서 마음이 쓰리다며 한탄했죠. 부산이 유치하지 못하게 됐던 이유는 부산시가 제안한 경기장들의 위치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요구 사항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그 상황이 오면서 도쿄올림픽은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도쿄올림픽은 총 4조엔, 하나로 약 41조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도들이 나왔고, 일본 정부 측도 올림픽으로 감수해야 할 비용이 역대 올림픽 중 최고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한숨을 내쉬게 됐고, 특히나 관중 없이 개최가 되어서 관중 없는 관중이 되었기 때문에 수익은 기대할 수 없었어요. 대규모의 건설 보수 및 각종 비용 투자와 지출은 이루어졌는데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영국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 측은 역대 올림픽들이 예산을 초과해 왔다는 것은 거의 정설에 가까우나 이번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예산 초과 폭이 역대 최대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측도 200억 달러가 투입된 역대 가장 비싼 올림픽이나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내면서 일본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개최하지 말자는 올림픽을 억지로 개최했기 때문에 전 세계 여론들도 안 좋아지면서 스폰서 기업들도 광고를 크게 하지 않았고, 당초 20만 명의 외국 관광객들이 올 것이라 기대했으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5만여 명도 간신히 채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적자를 메워야 했고, 그리고 이 적자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향후에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만약 이때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다면 지금 밤에 전기세 비싸다고 키지도 못했답니다. 수도세 아껴한다고 대야에 물 받아놓고 돌아가면서 세수할 뻔했어요. 한국의 3대 천운이라는 내용을 알아봤는데, 운이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인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운이 온 건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운수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볼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